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들어왔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큰 대단원 중에 마지막 도형의 방정식 단어 들어왔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평면좌표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를 공부를 할 때는요,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 거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거리를 구하는 걸 알고 있어. 일단 거리라는 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거리에는 음수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좀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 수학에서 거리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소문자 D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여기 이후에 D라는 표시를 쓴다라면 거리를 선생님이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 관한 공식을 증명들을 하고 만들어낼 건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서,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위에서의 거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하기 전에 먼저 수직선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수직선이에요.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의 좌표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의 좌표를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선생님 문자 있으니까 힘든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뭐 1이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부터 3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좋아요. 2가 되겠죠. 너무 쉽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3이었다라면 거리가 얼마일까요? 거리가 4가 되겠죠. 어떻게 구한 거야? 첫 번째, 1에서 3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나왔던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가지고 4라는 거리가 나온 거잖아요.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누구에서 누구를? 큰 거에서 작은 녀석을 빼버리게 되면은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문자로 표현이 돼 있을 때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A랑 B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누가 큰지도 모릅니다. 그때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일단 두 개를 빼는 건 알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근데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두 개를 뺐을 때 3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나 부호는 반대겠지만 숫자의 크기 자체는 동일하겠죠. 오케이. 두 개를 일단 빼자. 그런데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절대값을 붙여서 얘가 양수였다라면 그냥 나오게, 얘가 음수였다라면 양수로 바꿔서 나오게끔 절대값을 붙이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빠밤 나온 공식이 얘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개를 뺀 다음에 뭘 붙여주자? 절대값을 붙여주자. 누군지 모르니까. 요딴 공식을 외우는 건 참 불필요한 짓이고요. 왜냐면 0에서 x1 그냥 빼면 x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준 겁니다. 누가 큰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요, 너무 쉽게 그냥 뭐야 당연한 거잖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절대값 안에 빼기의 연산이 있던 녀석이야. 그러면 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절대값 안에 빼기가 있어? 그럼 얘는 거리를 의미할 거다. 사실은 무조건 거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수직선상 위의 거리, 미안해요. 수직선상 위의 거리. 얘네가 같은 수직선상 위에서 있는 두 개의 녀석이었어. 근데 걔를 뺀 다음에 절대값의 기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걔는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요,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면 이렇게 등장해요. fx 빼기 gx, 요렇게. 거기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fx라는 녀석이 있고 gx라는 녀석이 있었다. 여기도 x고 여기도 x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동일한 x좌표에서의 두 개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절대값 fx 빼기 gx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럼 이 최소값은 어떻게 찾는데요? 우리는 아직은 못 구합니다.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절대값 안에 빼기가 나왔을 때 동일한 수직선상 위에서 걔가 나왔을 때 그 녀석이 거리를 의미한다는 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많이 헷갈리죠. 절대값 fx 빼기 gx 이때는 거리를 의미할 거고 fx 빼기 gx 는 0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방정식으로 나왔다라면 얘는 교점을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고 얘가 항등식으로 나왔다라면 두 개의 식 자체가 모든 실수에 관해서라면 f랑 g가 같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f 빼기 g, f 빼기 g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식을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수직선상 위의 거리 구했어. 그럼 두 번째로 갈 건 뭔데요? 좌표평면상의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x1, y1과 x2, y2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요 x1, y1이라는 표시가요. 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 x1이나 y1이나 요런 애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 야, 우리가 중학교 때로 치면 a, b 이렇게 잤잖아. 요런 형태랑 똑같은 겁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라고. x가 아니라고. x가 변하는 값이 아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어요. 자, 여기 정도에 x1, y1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에 x2, y2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키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잘 봐요. 짠, 연결해 볼게요. 짠, 보이시나요? 뭐가 보여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 고라스, 피타고라스 때리고 싶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x2에서 x1을 빼니까 x2 마이너스 x1이 될 거고요. 여기에 길이를 구하면 y2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때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고 고라스, 피타고라스 때릴 수 있죠.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잘 봐요. 선생님이 이 x1, x2의 대소를 모르는데 그냥 대충 그린 거란 말이야. 그냥 대충 아무거나 두 개 찍은 거예요. 사실상 x2가 큰지 x1이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y2가 큰지 y1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수직선상 위에서의 거리잖아. 우리가 방금 만들었잖아. 원래라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가 붙어야 돼?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공식은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요? 왜 그냥 나온 거죠? 절대값이 붙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뭘 할 거야?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의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지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생략이 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x2 빼기 x1인데 제곱을 합니다. x1 빼기 x2인데 제곱을 해요. 얘랑 요 녀석이 뭐죠? 서로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요 이 공식을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 거냐?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 제곱의 루트다.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근데 이 순서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고요. 왜? 어차피 제곱을 하게 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의 모양 암기해 주셔도 암기를 하는 게 맞지만 요 순서에 집착은 할 필요가 없다. 왜?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편한 데에서 편한 거 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 두 개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상 위의 거리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라. 대소관계를 안다면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고 좌표평면 위에서의 거리는 루트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 됐나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거리에 관한 내용을 총 2번 배웁니다. 이 거리에 관한 내용 2번은요. 앞으로 평생 쓸 거예요. 고1, 고2, 고3 계속 쓸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아, 선분 AB는 이렇게 대놓고 숫자로 나올 땐 너무 쉽죠?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되잖아요. 원래 정석은 5-2에다가 절대값 붙이는 건데 대소관계를 알 때는 그냥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AB는 뭐가 될까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죠? 얼마?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지금 좌표 평면이죠? 자, 천천히 가는 거야. 선분 AB는 루트 어떻게 된다고? x끼리 빼고 제곱이라고요. 이번엔 암산 안 할게. 1에서 2를 빼도 되고 2에서 1을 빼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가는 거야. 근데 2에서 1 빼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더하기 1에서 0을 빼고 제곱이다.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좀 빠르게 가봅시다. 이제 선분 AB는 루트 x끼리 빼고 얼마? 2 제곱하면 4 더하기 y끼리 빼니까 얼마? 2 4에서 2 빼는 게 편하죠? 제곱하면 4입니다. 루트 8이죠? 2 루트 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선분 AB는 루트 x끼리 빼고 6에서 3 빼는 게 편하잖아. 3입니다. 제곱하면 9 더하기 y끼리 빼고 4죠? 7에서 3 뺐어요. 이번엔 순서 우리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3에서 7 빼, 7에서 3 빼나 똑같다고요. 4 제곱하면 16이다. 5가 나오겠죠? 루트 25니까. 자, 선분 AB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뭐에서 뭘 빼든 상관없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면 9다. 4에서 5 빼닙시다. 5에서 4 빼는 게 편하죠? 1이죠?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한 빼기 제곱 더하기 빼기 제곱입니다. 순서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어떠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공식도 공식이거든. 뒤에 넘겨서 일단 공식부터 빨리 보면은 공식이 다 써 있습니다. 공식이 써 있는데 요 공식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이딴 거 외우다가 아우, 얘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식의 구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외우는 겁니다. 모양을. 그러니까 제발 얘를 막 이 공식을 달달 외우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분 외분이 그냥 중간 난이도 문제로 나왔을 때는 진짜 수업만 열심히 듣고요. 그냥 몇 번 따라 해봐 라고 하면 다 잘해요. 얘가 다른 단원이랑 섞여서 나왔으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형태는 너무나도 쉽다. 계산도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에 집착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분 외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공식해서 내분점 실제로 찾고 외분점 실제로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분점과 외분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정의 오케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순수하게 문제에서 3대2 내분해라, 3대1 외분해라 이렇게 좌표 구하라는 건 너무 쉬운 문제고 내분 외분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우리한테 해석, 정의에 입각해서 얘를 읽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물어본다고요. 자, 잡소리가 길었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내분이든 외분이든요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이 동일하다. 읽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내분점에 관한 내용을 해볼게요. 내분. 자, 어떠한 선분 AB가 있었어요. 선분 AB가 있었다. 요 녀석을요 2대 1 내분 해볼게요. 2대1 내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대1 내분이라는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해요. 선분 A, B를 2대1 내분할 것이다.
그때 지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A, B를 2대1 내분한다는 건 어떤 소리가 되는 거냐면 요거야. 잘 봐요. A, B죠. 순서가. A, E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B,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A에서 2칸 떨어져 있으면서 B에서 1칸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점이 A에서는 2칸, B에서는 1칸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 내분. 안에. 어디 안에? 선분 AB 안에 A에서는 2칸, B에서는 1칸 떨어져 있는 지점을 찾아라. 그럼 얘를 몇 등분해야 될까? 얘를 3등분을 때리는 거죠. 3등분을 때렸을 때 A에서 1, 2칸, B에서 1칸 떨어져 있죠. 요 녀석이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분점을 P라고 할까? 내분점 P가 된다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얘가 다 순서대로야. 자, 잘 봐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2칸, B에서 1칸이죠. 요렇게도 가야 돼. AP, BP의 길이가 2대1이라는 겁니다. AP의 길이가 2라면 BP의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대로야. AP가 2라면 BP가 1이다. A가 2, B가 1이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외분으로 갈 건데. 외분으로 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AB라는 지점이 있었어. AB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선분 AB를 3대1 외분해 볼게요. 걔 이름을 뭐라고 할까? Q라고 잡아보자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A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얼마? 3. B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얼마? 1이 돼야 된다고. AQ가 3일 때 BQ가 1이 돼야 된다. 근데 선생님 얘는 외분인데요? 아, 외분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요. 외분이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야? AB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AB의 연장선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AB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A에서 3칸이고 B에서 1칸이죠. A에서 멀어야 돼요. A, B 기준 봤을 때 A에서 멀리 떨어지려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A에서 몇 칸 떨어져 있을 때? 3칸 떨어져 있을 때. B에서 그게 몇 칸이 돼야 돼? 1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길이야. 이 1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기준 1. 실제 길이가 1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1칸이라고 쳤을 때 얘가 3칸이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A, B죠? 3대 1이지. 그러면 3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죠? 2죠, 2. A, B를요, 2등분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 1, 1인 거야. 그러면은 A에서 3, B에서 1인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Q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A, B의 내분점을 찾았습니다. 2대1일 때 얘를 몇 등분 했어요? 3등분 했죠. 보이시나요? 2랑 1을 뭐 했다는 거? 더했던 3등분을 때려서 그 녀석이 길이 1이 되는 거다.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3대1 외분점은 3에서 1을 뺐죠? 2가 나왔어요? 2등분 때려라. 그때 한 칸이 길이 1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비율에서 따지는 1이.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더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봐요. 자, 같은 등분입니다. 다. A, B, C, D, E, F, G가 있었어요. 자, 이 길이는 다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선분 B, E를 1대 2 내분한다. 자, 어떻게 될까요? B2를 1대2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그러면 B에서 얼만큼 한 칸, 2에서 몇 칸? 2칸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B2니까 얘잖아요, 얘. 1대2니까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마침 3등분 돼 있네? 그때 B에서 몇 칸? 한 칸. B에서 한 칸. 2에서 몇 칸? 2에서 2칸. 아, C가 되겠구나.
읽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선분 CD를 3대 1 외분해 보겠습니다. 3대 2 외분해 볼까? 3대 2 외분해 볼게요. 자, 그 녀석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잘 봐요. C에서 몇 칸? 3칸. D에서 몇 칸? 2칸 떨어져 있어야 돼요. 3대 2니까 CD를 몇 등분? 1등분 시켜야 됩니다. 얘가 1인 거야. 1. 그래서 C에서 3칸이잖아. C에서 더 멀죠. 그러니까 CD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낼 거고 1칸, 2칸, 3칸이 되겠죠. D에서 몇 칸? 1칸, 2칸. 3대 2 외분 되는 거 맞아요? 외분 됩니다. F 나오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다른 연습.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 B, D를 기준으로 G가 몇 대 몇 내분인지 외분인지를 보자고요. 일단요, B랑 D를 기준으로 G라는 녀석은 밖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외분점이 되겠죠. 그때 B에서 G까지의 거리를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D에서 거리를 재는 거야. 하나, 둘, 셋. 3 외분점 G가 되는 거죠. 읽을 수 있겠어요? 내분이든 외분이든 똑같아요. 얘가 다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순서대로. 됐나요?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식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분 공식과 외분 공식이 있는데, 자, 지금 수직선상 위입니다. 수직선 위니까 X좌표만 있는 거예요. 수직선에는 좌표가 X축만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자, X1과 X2라는 좌표가 있었다. 점이 있었다. A랑 B가. 그때 선분 A, B를 M 대 N 내분하는 점, M 대 N 외분하는 점을 찾을 건데 공식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 순서대로 가는 거야. A, B가 M 대 N이죠. 그러면 A, B 가운데에 M 대 N이라고 써주시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내분입니다. M, N이죠. 우리 아까 내분할 때 2대1 내분이면 얘를 몇 등분 때리라고 했어? 3등분 때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분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M이랑 N을 더합니다. 분해. 그때 요 M 있죠? M.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야. 순서랑 모양을 기억해야 돼. 왼쪽에 있는 M을 오른쪽에 있는 X좌표로 보내버려요.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MX2가 되겠죠.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N을 반대쪽에 X에 곱해버리는 거야. NX1. 내분은 아까 뭐 한다고 했지? 더한다고 했죠?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외분으로 가볼게. 아까 외분은 3대 1 외분이면 어떻게 했었어? 3에서 1을 뺀 등분수를 했잖아요. 2등분. 맞아요? 그래서 외분은요, M과 N을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빼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강조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아. M을요, 반대쪽 X좌표로 곱해요. MX2. 마찬가지로 N도요, 반대쪽으로 곱해버립니다. NX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뭐 해버린다고? 빼버린다고. 외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엔 더 복잡해졌는데요? 아이쿠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떠나서 과학, 물리까지 넘어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X랑 Y는 남남입니다. X 구할 때는 X만 보셔야 되고요. Y 구할 때는 Y만 보셔야 돼요. X랑 Y는 남남이야. 이거는 갖고 가면 좋아요. X랑 Y는 남남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있었을 때도 상관없다. A, B를 M 대 N 내분하고 외분하는 걸 찾으래. 그러면 순서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A, B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M 대 N이면 가운데 M 대 N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내분을 한번 해보자고. 내분. 근데 지금은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가 두 개겠죠. 괜찮아요. X 구할 때는 X만 보고요. Y 구할 때는 Y만 보는 겁니다.
m 대 n 내분이잖아. 내분이니까 더하기라고. 여기에 m이 x좌표 구할 거잖아. 반대쪽 x좌표로 갑니다. mx2. 여기에 있는 n이 반대쪽 x좌표로 가요. nx1. 똑같아요. 내분이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y좌표 구할게요. 동일합니다. m 플러스 n분의. 여기에 있는 m이 반대쪽 y좌표로 가요. my2. 여기에 있는 n이 반대쪽 y좌표로 갑니다. ny1. 내분이니까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모양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외분이라고 다르겠어요? 외분도 똑같아요. 외분은 백인 것 뿐이야. 가운데 연산이. 똑같아요. mx2 마이너스 nx1 my2 마이너스 ny1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운데 연결하는 부호가 뭔 거야?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내분 외분 공식 쉽습니다. 그래서 빠밤 숫자로 연습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얘부터 빨리 가보자고요. A, F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A랑 F를 1대1 내분입니다. 내분이면은 몇 등분? 얘를 몇 등분 해야 돼? 2등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F를 2등분 때리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선이 그어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인 겁니다. A에서 1만큼, F에서 1만큼이네. A에서 1만큼, F에서 1만큼. 내분이니까 안에 있겠죠? 누가 되는 거야? D가 되겠죠. 자, C2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C2를 2대1로 외분. 자, C 여기 있고 2 여기 있습니다. 2대1 외분이죠? 그러면 2에서 1을 뺀 얼마? 1이 되겠죠? 1. 1등분 때립니다. 끝. 자, C에서 멀죠? 2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C에서 2칸일 때 2에서 1칸이잖아. C에서 1칸, 2칸. 2에서 1칸. 요 녀석이 되겠다. B. 선생님, 1칸은 얘인데요? 아니.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1칸을 설정하는 거라고. 길이 1을요. 점 D는 CB를 몇 대면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우고. 점 D는 CB.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CB를 기준으로. CB. 얘를 기준으로 누구를 보라는 거죠? D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CB의 내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내분인 거예요. 그러면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얼마냐고.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1입니다. B에서 D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B에서 D까지의 거리가 3입니다. 1대 3 내분점이 되겠네요. 읽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실제로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찾으래요. 학생들이 보통 귀찮아서 여기에 3대1 이렇게 문제집에 쓰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시험 볼 때마다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밑에 한번 써. 요거 밑에 따로 한번 쓰고 한다고 여러분 시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지 않아요.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냥 쓰세요. 제발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자, 그때를 P라고 한대요. 내분은 더하기랬지? 3 더하기 1 분의 3이 반대쪽으로 가죠? 3, 7에 21. 1이 반대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5. 두 개 더하기 연산이니까 따로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6이 될 거고요. P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A, B를 1대 3 외분입니다. 자, A, B 1대 3 순서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5, 7 이렇게 되고요. 1대 3입니다. 자, 걔를 Q라고 부른대요. 외분은 뭐라고 했지? 백이라고 했어요. 특히나 외분에서 순서 진짜 집착하셔야 돼요. 앞에서 뒤에 거 1 마이너스 3분의 여기에 있는 1이 반대쪽으로 7. 여기에 있는 3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외분은 뭐라고? 백이라고 했잖아. 백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22가 나올 거고요. Q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자, 요거는요, 살짝 별표 쳐주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중점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 유명한 애죠. 중점은 맨날 우리 많이 봤잖아. 중점. 무게중심의 삼각형 무게중심 중심의 위치는 어디 있다? 중선의 교점에 있다. 아, 삼각형이 있었는데 각 변에 중점 찍고 연결했어. 그럼 평행선이다. 우리가 중점을 엄청나게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얘는요,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공식화를 해가지고 A랑 B가 있었어. A, B의 중점이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분점이 될 거고 몇 대 몇? 1대 1 내분점이 중점이 됩니다. 그런데 1이랑 1 더하면 얼마고? 2가 될 거고요. 1, 1 있으면 그대로 반대쪽에 곱해질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자고. 1 곱한다고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내부는 더하기라며. 그래서 내부 중점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좌표 2개 더하는 겁니다. X좌표. 그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 X랑 Y는 남남이라고 했잖아. 2분의 Y좌표끼리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중점의 좌표 나오는 거예요. 중점은 1대1 내분점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유명한 점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2개 더하고 2로 나누고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라.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라. 자, 그럼 얘도 바로 가보자고. 중점 M은 2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입니다. 2로 나누면 1이 되겠죠. M의 좌표는 1이 나오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두 점 A랑 B가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A, B잖아요? 그럼 A, B 순서로 쓰는 거야. 가끔씩 학교 선생님 성격이 고약하면요. 얘를 BA라고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문제 애들 다 틀려요. BA였으면 BA를 썼어야 돼, 순서대로. 아무튼 그 녀석을 2대 3으로 내분한다. 자, 내분해봅시다. 내분은 2개를 뭐 하는 거라고? 더하는 거라고. 5분의 Y좌표도 똑같이 5분의 쓰시는 거죠. X 구할 땐 X만 보는 거예요. 2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이 A로 가니까 3A가 됩니다. 내분은 더하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2가 반대쪽 Y로 가니까 2B가 될 거고요. 3이 반대쪽으로 가니까 12가 되겠죠. 내분은 더하는 거라고요. 자, 요 녀석이 몇 콤마 몇이 돼야 된대요? 1,0이 돼야 된대요. 따라서 3A-4가 얼마가 돼야 될 거고 5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 돼야 될 거고요. Y좌표 0 돼야 되잖아. 2B 플러스 12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고요. 공식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암기를 하는데 유도 과정을 좀 기억은 해두셔야 돼.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가끔씩 얘 갖고 그냥 어렵게 내버려요. 근데 그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뭐냐면 문자를 실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한테 모르게끔. 그래서 이 문자를 잡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을 찾으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모르면 풀기가 조금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유도 과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삼각형이 있었어요? 꼭 해보세요. 내가 강조했어요.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 C의 좌표가 x3, y3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2대1이요. 빌어먹을. 2대1은 성질이고 삼각형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죠. 중선의 교점이었다.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죠. 무게중심 G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정의와 성질들을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고, 뭘로 가든 상관없어요. BC의 중점인 거 맞습니까? 얘를 MBC 여기까지 MB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아까 배웠잖아. 어떻게? X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 더하고 2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얘는 뭐가 될까?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을 거냐? 무게중심 성질이 있었죠?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 봐. 이 G라는 녀석은 AM 내부에 존재하잖아요.
평평하게 그린다면 A랑 M이 있었을 때 2대 1인 거잖아. 얘가 무게중심 G인 거잖아. 무게중심 G라는 거는 선분 AM을 몇 대 몇? 2대 1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 G가 되겠구나. 그럼 A의 좌표 알고 있고 M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2대 1 내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y1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몇 대면? 2대 1 내분한다. 내분이니까 두 개를 뭐하고 더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2가 곱해지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겠네? x2 플러스 x3 1 곱해지죠? 플러스 x1 나올 겁니다. 순서 바꿔서 쓰면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 맞아요? 똑같이 나오겠죠. 자, y좌표 선생님이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x랑 y가 지금 모양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 어떻게?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이니까 좌표가 3개 있을 거 아니까 점이 x좌표 3개 다 더하고요. 3으로 나누고요. y좌표 3개 다 더하시고요.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선택이 아닙니다. 공식은 너무 쉽죠? 자, 11번 빨리 한번 볼까요? 세점 A, B, C에 대하여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일 때 A, B의 값 구하래요.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3분의 X좌표 다 더하라고요. 2B-3. 그럼 어떻게 돼? B-1 되겠죠. Y좌표 다 더하라고요. A-3 되겠네요. 얘가 몇 콤마 몇 돼야 된대? 1,1 돼야 된대요. 따라서 B-1도 얼마고? 1일 거고. 미안해요. 1이 아니라 3이 돼야 되겠죠? 3분의니까 A-3도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겠죠. B는 4가 될 거고요. A는 6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무게중심 구하는 거 쉽죠?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꼭 증명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스텝 1, 2까지 해서 개념이랑 기초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전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